안녕하십니까. 특별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영권입니다. 19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을 직접 듣고 비교하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리출선 후보, 민주통합당 이원욱 후보, 그리고 무소속 우호태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리출선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출선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을 선거구 후보 리출선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죠? 좋습니다. 네, 아직은 목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리출선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보다 늦게 이제 선거전에 뛰어들으셨는데 지지세 기업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고 현재 지지층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화성 을선거구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도권 이 교통망 확충을 또 이 화성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어떤 보관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이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그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평생을 길을 만들고 이 교통과 관련된 일을 추진해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새누리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들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의 노선이 동탄 신도시 중심 충구를 통과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그 M버스에 대한 운행 편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에 정류장별 동시 출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도로 공사를 조기에 완성시킴으로 해서 종합적인 교통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화성 을선거구가 이제 동탄을 비롯해서 태안, 봉담이 다 이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봉담은 아니죠. 이쪽에 네, 이제 태안까지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나 이렇게 새로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보육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게 과밀 학급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그 기준, 그 정원 기준에 대한 것을 빨리 조정해서 학급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서 빨리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안으로 우선 메타폴리스 인근의 목리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증설하거나 신설해설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빠르게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원의 폭력, 집단 따돌림 문제가 상당히 여기 심각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더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교가 함께하는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자 출신이고 그러셔가지고 상당히 교육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출선 후보께서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화성에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성장 동력을 어디에다 두고 이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의 지리적 여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서해안 쪽도 중요하지만 이 동탄, 태안 쪽에는 세계 글로벌 기업인 그 삼성, 또 현대 기아차, 또 LG 이런 아주 세계 인류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탄, 태안 지역에 몰려드는 그 IT 중심의 혁신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벤처센터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동탄 제2도시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됨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융합, 지식산업에 대한 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행정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그 후보들께서 수원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대부분 그 수원과 화성, 오산에 대한 통합, 행정체계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철선 후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합 이미 이루어졌던 도시들의 예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철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지역의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거기에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리철선 후보께서 갖고 계신 상대 후보보다 좀 이게 비교 우위에 내가 강점이다 이런 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모든 일을 약속을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만악의 주경 야독을 실천했고 자수성가한 전문 경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새마을 회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추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리출소는 무한도전을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이 또 우리 이 지역의 선후배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리철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